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은 조이고 기업대출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가계로 쏠린 대출을 기업으로 돌리는 체질 개선안이 나온 것인데요. 이 가계대출 증가폭을 40조 원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분석해 봅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렇죠. 예, 정부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 금융기관을 옥죄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지금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DTI를 한다든가 뭐 예. DSR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이미 내놨는데 네. 그래도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금융기관을 움직여서 가계대출을 줄여보겠다. 뭐 이런 대책을 좀 내놓은 겁니다. 근데 예. 사실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일단 의구심이 들어가는 대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의구심이 드는 네, 그런 그렇죠. 대책이 나온 것이다. 소위 3종 세트 뭐 여러 네. 가지가 앞서서 나왔었는데 여기서 보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할 때 뭐 네. 위험 가중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유형 가중치를 35%에서 70%로 2배 상향하라는 건데 그건 예.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BIS 비율을 유형 가중치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이제 현재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 있는 각종의 상품 중에서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유형 가중치를 지금까지는 35% 정도가 위험할 것이라고 35에서 50이었죠. 예, 예, 그거를 35% 정도로 그 유형 가중치를 줬다가 그거를 10%로 올리니까 은행에서는 그 자기 자본 비율을 그만큼 더 쌓아야 되는 거죠. 은행이라는 건 신용 창출을 하는 그 예.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이 100원 들어오면 계속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출은 위험하니까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라.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쌓아라 하니까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따지자면은 국가로 따지자면 뭐 CDS 프리미엄을 좀 더 올려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과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뭐 차등을 둔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가계대출은 그대로 두고 기업 쪽으로 올린 건가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기업과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 예대율을, 예. 예금 대비 대출 이제 가중치를 차등 두겠다는 건데 예. 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계대출은 불가능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가계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각각 그 원칙 그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은 추가로 더 늘지 않고 기업대출은 더 늘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 사실 실질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는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실거 주민들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경기 대응에 관련해서 완충 자본을 확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좀 이해가 좀 어렵네요. 어렵네요. 예. 보통 좀 어려운데 금융기관에서 그 BIS 아까 말씀하신 예. 국제결제은행의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은 8%입니다. 8%인데 여기에서 이제 각 자기자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레버리지 그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어떤 그 경기에 따른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금 더 그 자본금을 더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은행이 요구하는 거죠. 더 쌓도록 예.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이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정부에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더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계속 더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계대출을 더 늘리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진석 앵커한테 그 오른손에 있는 대출은 좀 줄이고 예. 왼손에 있는 거는 좀 늘리시오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다만 정말로 가계대출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줄 수 있는데 이제 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기업대출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기업도 신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용 기준에 맞게 따라서 기업도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기업 대출을 늘린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의 위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할 것이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갸우뚱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내에서 40조 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부동산 대책을 먼저 잡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모두 성공적으로 완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고 어렵죠. 예. 보입니다. 일단 제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완성되리라는 건 좀 두 가지는 다 미지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또 발표했죠. 이건 사실 발표 안 해드릴 문제인데 기재부에서 강남 재건축 초과 환수 이익이 약 최고 8억 4천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이제 확정이 아니라 예상치
당시에 시뮬레이션한 걸 발표한 현재까지 거예요. 예상일 뿐이죠. 예, 예상일 걸 발표할 정도니까 부동산 대책하고 가계대책을 같이 시작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음으로써 이 일부 대출이 기업 대출로 가서 좀 더 생산적인 걸로 돌아가서 부동산까지 대책까지 잡겠다는 건데 결국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출을 했죠? 사업자 대출로 돌아가거나 그렇습니다. 기업 대출로 돌려서 부동산 대출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마리 대책을 다 잡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아랫돌 빼어서 위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